자,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봅시다. 중요한 거는 2차 함수예요, 함수. 2차, 함, 2차 함수가 정말로 중요하다잉. 왜 이래, 글씨가. 자, 자, 일단은 너네들 정도 되는 실력의 애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지. 함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치?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 1차 함수라는 게 있어. y는 뭐 2x 플러스 3 막 이따구로 써있는 함수들.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는 x의 값을 대입하여 y 값을 찾아 x, y의 순서쌍을 얻는다. 얻는 것 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 설명이 다다. 1번도 안 돼. 자, 예를 들어보자.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0 더하기 3이니까 y는 3이 나옵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y가 5가 나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0 넣으면 3이 나온다. 1 넣으면 5가 나온다. 마이너스 3 넣으면 3이 나온다. 등등등 여러 값을 마음껏 대입해 볼 수 있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건 그래프예요. x축, y축 상에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0,3을 지난다. 1,5를 지난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해가지고 이런 점들을 한번 이어보면은 1차 함수는 하나의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선으로. 결국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함수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냥 점 넣어서 찾아 그리면 되잖아, 이 새끼들아.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됐고, 이 함수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방정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다. 방정식 해석. 뭐 예를 들면 11은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거는 3을 넘겨서 8은 2x다. 결과적으로 x는 4다 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식에서 y에다가 11을 대입한 거야. y에다 11을 넣었더니 x가 4 나왔대. 정리하면 뭐야? 4, 11을 지난다. 함수에서 y 하나를 숫자로 바꾸면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죠? 조금 더 어렵게는 부등식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뒷단원에서 제대로 다루는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부등식 단원, 오늘은 여기 1차 함수와 방정식이니까
이 정도로만 방정식으로 이렇게 푸는 거다 정도로만 알고 있읍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그 기본적인 형태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다. 오케이? 2차식 같은 경우는 점 찍어서 그리긴 힘들어요. 왜냐면 2차식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 혹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일단 최고 차이 개수는 a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a죠. a라는 애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꼭지점 이걸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이에요. 이 꼭지점이 있는 이 축, 이 점을 꼭지점이라 그러고 이 점을 포함한 이 선을 축이라 그럽니다. 축. 꼭지점이 여기 있고 축이 저기 있어. 이 축의 방정식을 이 축이 어딘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축의 공식은 두근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 단어에서 배웠지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다 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셔도 기본은 합니다. 이거나 똑같이 이걸 축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시만요. 자, 근데 일단 요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축의 방정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준다면은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x에다 알파를 넣으면은 똑같이 A가 양수일대를 기준으로 하자면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은 알파 빼기 알파 하니까 0 됩니다. y좌표 0 나오고 x에다 베타를 대입해도 베타 빼기 베타 하면 0이니까 y가 0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의 경우 x축을 자꾸 그려주면 한결 편합니다.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을 때 알파 베타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나오거나 또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면은 알파 베타를 지나고 위로 볼록한 그림이 나와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축의 방정식은 똑같이 찾아야 해요. 축은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들 거리가 같아. 알파 베타의 가운데 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거는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얻을 수 있어요. 알파 베타 이 축이 중요한 거야. 알파 베타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4 오면은 여기 x좌표는 3이라는 거지.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알겠습니까? 자, 괜히 문자만 많으니까 설명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그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근데 최대한 요 단어에서 선생님이 많이 해줄 건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너희들은 그래프 그리는 거 잘 숙지해 오셔야 됩니다.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래. 자, 2x제곱 최고 차이 계수가 2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할 거고 마이너스 1과 4에서 x축하고 만나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이 가운데는 둘이 더해서 반을 나누니까 2분의 3에서 축을 갖는다. 거 알고 계시고요.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림은 개떡같지만 반접으면 똑같은 거야. 대깔꼬마니 이렇게 식이 되는 거 내가 아까 말했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x 플러스 1, 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거 전개하면 ab가 나오겠죠. 그치? 또는 이것들을 내가 아까 그림에서 알파 베타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야. 알파 베타 두 근이에요. 두 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니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해가지고 찾아주셔도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 근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527번. 계속해서 어려울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당부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 잊으세요. 완전제곱 꼴로 정리하는 거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못하는 거야, 수학을. 학교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냐? 잘하던 애들, 못하던 애들은 다 이해를 시키게 해줘야 되다 보니까 못하는 애들 위주로 따라오라고 정리를 하는 게 학교 공부입니다. 학교 수업. 잘하는 애들은 알려준 대로 제대로 안 해요. 알려준 대로 하면 너무 귀찮거든. 그걸 알아. 그걸 아니까 방법을 바꿔. 다른 방법을 찾는단 말이야. 안 찾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듣는 거야.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도록 이래. 얘가 x축과 1x제곱이잖아. 그치? 아래로 블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아이고, 잠깐만.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두 점 x제곱을 알파 베타라 그랬죠? 알파 베타라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치?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베타 콤마 0을 지난다라는 건데 그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0,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0. 이 0은 누구 좌표는 y 좌표예요. 즉 이 식을 달리 해석하면은 0은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4분의 m제곱이다. 인데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서로 다른 두 개. 그것이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식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네, 일단 판별식 써서 풀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완전제곱제꼴은 쓰지 말라고 알았죠? 그리고 352번 아니 352 뭐야 532번 갑자기 300번대로 들어가면 섭하지. 500번대 풀고 있는데. 자, 이 참수와 직선의 두 교점이 생겼대요. 이거와 y는 ax 플러스 b 교점이 생겼대. 자, 보자. 둘이 교점을 찾는 식은 기본적으로 둘은 갖다 잡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한쪽으로 넘겨서 차수별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됐죠. 는 0, y가 사라졌어. y가 사라지면서 2차 방정식이 됐단 말이에요.
문자가 한 문자밖에 없는 거를 한 방정식이라 그러고 xy가 같이 다니면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거는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겁니다. 두 근을 준 겁니다.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주었어. 앞 단원에서 방정식의 근 두 개가 있다면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 추가 설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알아듣고 문제를 푸셔야 앞 단원도 잘 공부한 겁니다. 537번. 이것과 y는 x 플러스 1이 접하도록. 자, 이제 좀 더 고급진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 비슷한 설명이 재미가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있고 이놈한테 직선이 접한대. 그럼 이렇게 하다 접하겠지. 접한다라는 거는 스치듯이 만나고 간다는 거. 우리가 스치면은 물수집이 뜨면은 통, 통 이렇게 스치듯이 가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걸 접한다라 그래.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예요. 교점의 개수가 한 개입니다.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두 식을 갖다 잡고 풀었을 때 y가 사라졌으니까 이제부터는 방정식이 됐다고 했어요. 이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근이 한 개라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한 개로 세는 건 중근밖에 없죠. 중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은 0이 나와야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서 교점이 한 개면은 그 판별식은 0이다 해요. 알겠습니까? 넘어갑시다. 541번. 자, 갑시다. 더하기 2x 빼기 3의 그래프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편. 자, 이건 1차 함수를 너희들 알아야 되는데 한 명은 대충 알 거고 한 명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1차 함수 이야기를 합시다. 1차 함수의 기본적인 식입니다. a를 어떤 성분이라 그러냐면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b는 y절편, 그냥 점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직선은 기울어진 정도와 점만 정해지면 그릴 수 있어요. 점이 바뀌면 같은 기울기에 이렇게 가겠지.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안 만나야 평행한 거니까. 그러면 이 직선에 평행한 어떤 식은 어떻게 잡냐면 기울기인 마이너스 2까지는 똑같이 따오고 뒤에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A라고 잡으면 돼. 근데 이렇게 생긴 평행한 직선이 얘랑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쓰고 정리를 다 했을 때요.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중근이다. 분별식이 0이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야 돼.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이해를 위한 모든 말은 다 여기 써놨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8로 갖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디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합니다. 가장 낮은 데가 꼭지점이야. 이 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8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추계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추계 방정식 x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으로 찾는데 그게 풀어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이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2라고 개수 갖다가 쓰면 찾아낼 수 있을 거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 8로 나올 겁니다. 이걸로 또한 y좌표도 아니 또 다른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둘을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문자가 많아서. 근데 솔직히 그래.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면 이거 개 쉬운 거거든. 심지어 2차 내가 알기로 2차 함수는 중학교 때도 해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완전 제곱식 꼴로 정리하는 거 중학생 때부터 애들이 다 해오던 짓이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봐. 10번, 100번 봐도 이해를 못하면 공부를 접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걸 바라지 마세요. 왜냐면 학년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더 쉽게 말해주기 힘들어져. 문제 하나 더 쉽게 말해주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이해는 시켜줄 수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순간순간 문제 하나하나씩은 너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지만 너네들의 이해도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못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해보다 많은 거야 공부라는 게. 맞지? 이해도를 키워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문자 싫어하잖아. 551번 0과 3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일 때 0과 3은 나중에 보고 문제가 유형 11까지밖에 없으니까 거의 다 했네. 자, 어디로 볼록하죠? 그래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 추계방정식 두근의 합하면 2예요. 두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1입니다. 자, 0부터 3의 범위를 찍어보자면 x좌표 0은 1로부터 한 칸 정도 떨어져 있을 거고 3은 두 칸 정도 떨어져 있겠지. 1로부터 그치? 0부터 3 사이 범위만 보자면 우리는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서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물었지. 최대값이라는 거 땡땡값 땡땡 땡 값이라는 거는 항상 y 좌표를 물어요. 근데 최대값이라는 건 y 좌표 중에 가장 큰 거. y 좌표는 높이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y 좌표가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 좌표가 작아요. 여기가 y 좌표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이고 1을 넣었을 때 y 좌표가 가장 작게 나오는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낮죠. 그치? 문제에서는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잠깐만. 지금 너무 바쁘다 오늘. 자,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다. 너무 정신없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주시고 최대값은 x좌표 3을 대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4라는 거는 y좌표가 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자, 556번.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이걸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된다면 너희들은 공부를 진짜 개 못하는 거예요. 갈 길이 까마득하게 멀다라는 거야. 이 문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풀래라고 내가 물었어. 자, 이제 물어볼 거야. 이거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 5초, 10초 줄게. 10초 안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말 못하면은 약간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5시간씩 수학해도 힘들어요. 알았지? 10초는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치환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그럼 거의 공부로는 너희들이 크게 빗볼 인생은 아니다. 그냥 동네 주변에 대학 많으시니까 그 주변 학교 아무 데나 가면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치환을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님들 문자 계산 많으면 못하는데 이거 제곱할 수 있겠어요? 전체 계산할 수 있을까? 전기하면 4차씩 나오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치환하시고
치환은 보통 치환은 다른 문자로 해주니까 t로 했어요. 어디로 블록하나 그래 보니까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t 값이 1, 두 분의 합은 2니까 1에서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치환이라는 거 대답했나 못했나 둘 다 이거 강의 볼 때 문자 보내 찍어놔. 치환 대답 둘 다 못했으면 나 그냥 마음 준비를 하게 알았지? 뭘 공부야 적당히 즐겁게 살면 되지. 치환도 모르는데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범위는 x의 범위야. 여기는 문자가 t야. 서로 다른 범위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랑 2 찍고 풀면 절대 안 돼요. 바보나 하는 짓이야. 알았죠? 자, 우리는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요 이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아래로 블록하고요. 꼭지점은 x값이 1에서 꼭지점이고 그냥 그러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면은 마이너스 1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쯤이고 1은2는 한 칸 떨어져서 이쯤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4 빼기 4 더하기 2, 3이니까 3 이거고 2, 4, 5, 7, 6, 6. 자, 그래프는 y좌표 6에서부터 최소값이 얼마로 나오냐 1을 집어넣으면 2로 나오네요. 자, 이 y좌표 요 2차식이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y좌표는 2부터 아니 6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실은 y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이죠? 보이지? t라고 적혀 있죠. 여기 y인데 얘는 t잖아. 이건 y가 아니라 t 값이란 말이야. 그래프상에서는 y 좌표가 맞지만 t 값이에요. 즉 t 값 여기에 찍어야 될 t 값이 2부터 6까지라고. 그럼 주어진 데서 얼마 넣어야 최대냐? 6 넣어야 최대겠죠. 얼마 넣어야 최소냐? 2 넣어야 최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모르겠다. 니들 너무 어려울 때 눈에 선하다. 넘어갑시다. 모든 건 다 내가 떠안아야 될 몫이지 뭐. 560번. 자, 얘는 특별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자, 각각 보이는 대로 완전 제곱식 정리합시다. 인수분해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나한테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2대 가고 9대 가고 11대 가니까 5가 남아요. 주어진 식은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 y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식은 최소로 0 더하기 0 더하기 5 해서 최소값이 5가 나옵니다. 자,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쓰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얘만 좀 특이 케이스야. 함수가 아닌 거라 알았죠? 문제 두 개 남았어. 563번. x 빼기 y 더하기 4는 0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의 최소를 찾으라는데 야 이건 뭐 너 같으면 뭘로 바꾸겠냐. 나 같으면 그냥 x를 y로 바꾸고 말아요. y 빼기 4 해서 이거 일단 쏙 집어넣어 가지고 y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이렇게 써놓고 전개하면은 2y제곱 마이너스 8 12y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놈의 최소 구하래. 어디로 볼록? 그림 그려. 아래로 볼록. 꼭지점은 y가 얼마? 두분의 합은 6이니까 3에서 최소. 여기가 최소일 때란 말이야.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가장 작은 좌표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혼동하는 거는 선생님 이거 원래 x좌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축이라는 걸 정할 때 이거를 x축, 이거를 y축 임의로 정하는 거야. 내가 편하면 얘가 y축 되고 이게 x축 돼도 되고 아니면 얘가 y축, 얘가 z축 돼도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깰 수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에요. 알겠죠? y에 대한 식이고 y가 마치 x이고 딱 보니까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써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11월 거도 y가 두 개고 x가 한 개면 너 같으면 y를 x로 바꾸겠냐? x로 y로 바꾸겠냐? 편한 대로 가는 거라고. 편한 대로. 알겠습니까? 아, 가로가 무조건 x축, 세로가 무조건 y축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거 x좌표 역할을 y가 하고 있는데 이거 뭐지? 이 새끼 뭐야? 이런 생각도 해주면서 그냥 얘를 x라고 생각하고 풀자. 이런 생각 정도는 과감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로 구별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눈치껏 하는 거라. 자, 568번. 이차함수 그래프네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중학생한테 이런 걸 낸다고? 신기하네.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둘레 길이 최대값이래. 자, 여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건 알지? 1, 2, 3, 4, 4분면. 4분면은 알죠? 항상 1, 4분면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자, 이 점이 미지수가 돼서 우리는 요 y좌표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 이 x좌표는 t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 둘레를 나타내는 식은 t가 하나, 둘, 셋, 넷, 4t. 높이는 하나, 둘 해서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자, 얘 어디로 볼록하니? 그림 보고 싶으면 뒤로 돌려봐. 어디로 볼록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t 제곱 보이죠? 위로 볼록합니다. 꼭지점에서 t 값이 얼마일까? 두근해 보니까 1이야. 1 넣었을 때 y좌표가 제일 높다라는 거지. 그치? 높이가 제일 높다. 1 넣었을 때 둘레의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식에다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지. 함수는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면 안 돼. 그냥 그래프 그릴 줄만 알고 x좌표 되면 y좌표가 나오는구나. 혹은 y좌표가 얼마면 x좌표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구나. 방정식을 통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너희들이 함수를 못한 어려워하는 기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애는 무조건 풀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집중해서 해오세요. 내가 x축, y축에 좀 정확하게 찍어서 그림 그린 게 하나라도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번 강의에서 끼껏 축 그려봤자 그래프 그릴 때 x축 하나 그리던가 x축도 안 그리던가야. 다시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x축 그리고 그렸고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애들은 x축도 안 그렸다고. 어디로 볼록한지만 정확하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인지만 빨리 찾아줘도 너희들이 그것만 해줘도 두근의 합의 절반 너희들이 이것만 빨리 해줘도 할만해. 근데 이거조차 빨리 안 된 상태로 숙제를 해오기 때문에 숙제를 다 했는데도 이거조차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는 어렵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지. 만약에 이것까지 했는데도 어려워한다 그러면 안 어렵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가 괜히 어처구니없게 어려워하고 그거는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프 다 그릴 줄 아는데 2차 함수를 못 풀면은 문제 이해가 안 된 거야. 국어 능력이 딸린 거죠. 그거는 알려줄게요. 진짜 그래프만 그리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걸 알려줄 테니까 그래프 열심히 그려오시고 주말에 봅시다. 바이바이.